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21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3월 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2월 5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개묘월 기미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기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볼 사주 명식 일간 기토 일간이 되겠고요. 기토 일간이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어저께 이제 경칩이 되면서 이제 인월에서 이제 묘월로 이렇게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묘진이라고 하는 계절 춘절인데 오늘은 이제 중춘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중요한 것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일간기라고 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천간 10개의 10천간이 있는데 이 중에서 기라고 하는 것은 10개 천간 중에서 6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에서 기라고 하는 것은 흙의 기운, 즉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흙이라고 하는 것,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기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저께 공부한 무토도 똑같이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도 토가 되는 것이고요. 기라고 하는 것도 기토 토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토라고 하는 것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운은 뭐예요?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서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터전, 삶의 터전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도 이 땅이 있어야지만 사는 것이고요. 새도, 식물도, 동물도 모두 이 땅이 있어야지만, 토가 있어야지만 그거를 딛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늘을 나는 새도 땅이 없으면 하늘만 날다가 하늘에서 태어나서 하늘에서 죽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 토라고 하는 것이 삶의 터전이고요. 이 토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옥토가 돼야 되겠는데, 옥토라고 하는 것은 마르지 않고요, 건조하지 않고 또 너무 습하지도 않은 그러한 토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옥토라고 하죠. 옥토, 식물 어떤 씨앗이라든가 종묘를 심으면 잘 자라서 그 무한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토라고 하는 것. 그 다음 가장 대표적으로 식물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땅에서 잘 자라게 되고 큰 숲을 이루게 되면 그 안에서 새도 동물도 그 안에서 살 수가 있게 됐죠. 그런 만물이 살 수 있는 땅, 즉 토가 삶의 터전이고요. 이런 것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조가 뜨거워서 열토가 돼서도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너무 추워서 동토가 돼도 만물이 자생하기가 어렵습니다. 선생님, 남극 대륙 봤더니 펭귄 살고요. 저 북극 갔더니 북극 곰도 이렇게 잘 살고 있던데요. 물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적응해서 사는 동물들도 있고요. 거기서 또 적응해서 사는 식물들도 있습니다. 특히 남극 같은 경우에도 계절에 따라서 이제 때에 따라서 여름이라고 하는 것이 잠깐 오는 그런 구간도 있죠. 한 달 정도 그 정도 되나요? 잠깐 따뜻한 그런 시기가 오면은 남극에서도 이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살고 그러죠. 하지만 나무 같은 거, 큰 나무들이 그렇게 남극에서 이렇게 질비하게 자라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동토가 되게 되면은 만물이 다 응축하게 되고 안으로 수장되기 때문에 그 기운 자체가 겉으로 발산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땅도 마찬가지로 얼게 되면 나무도 동물도 식물도 살아가기가 어렵죠. 또 너무 뜨거워 가지고 열토, 즉 사막이 돼도 살기 어렵죠. 물론 사막에도 선인장이라고 하는 것이 살고요, 전갈이라고 하는 것도 살고, 또 사막에 적응한 뱀들도 지만 걔네들이 거기서 좋아서 살까요? 그냥 적응해서 사는 것이죠. 선인장이라고 하는 것이 식물이죠. 식물인데 그 잎이 어떻게 돼요? 가시죠. 가시. 이거는 그만큼 글로 변한 겁니다. 왜냐면 사막 같은 경우는 물이 굉장히 귀한데, 만약에 침엽수가 아니라 활엽수, 이파리가 크게 되면은 나무가 수분을 많이 빼앗기기 때문에 선인장 같은 경우는 거죽이 두껍고 이파리가 가시로 바뀌어져 있기 적응을 했기 때문에 수분을 겉으로 이렇게 많이 뺏기지 않는 그러한 종류로 진화를 그렇게 한 것이죠. 삶이 좋아서, 생이 좋아서 그런 열토 사막에서 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너무 얼어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줘야 된다. 화만 있고 수가 없으면 열토가 되는 것이고요, 수만 있고 화가 없으면 동토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수화 기제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는 무토도 마찬가지고 기토도 마찬가지고 똑같습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화의 기제가 이루어져야지만
적당한 온도를 갖추고 있고 적당하게 윤습되어 있어야지만 만물이 자랄 수 있는 아주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단 한 가지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토라고 하는 것은 수가 필요하다 그랬죠. 개수를 주로 위주로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화는 병화를 위주로 쓰게 되는데 또 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을 또 쓰기도 합니다. 근데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무토 입장에서 간목을 주로 많이 쓰고, 기토는 개수 병화로만 배합을 해 주더라도 크게 문제되진 않지만, 기토도 상황에 따라서는 간목을 취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많진 않고, 계절적으로는 이 묘월에 간목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토 왕절에 무토 투출했을 때는 간목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이제 지금 말하는 이 묘월에 이렇게 쓰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건 묘월 설명하면서 설명을 드리고요. 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토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무토는 양토가 됩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고황토라고 해서 큰 산이라든가 넓은 광야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전원토라고 하죠. 논밭의 개념, 텃밭의 개념,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토, 그래서 이거 담장토라고도, 이렇게 담장 안에 있는 그런 작은 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로 봤을 때, 무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가 없는 마른 건토, 이렇게 또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토 하고 무토, 병화와 개수로서 배합해 주는 것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쓰는 쓰는 것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달리 또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을 쓰는 것이 주로 무토이지만은 기토 같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조금 무토를 쓰는 간목을 쓰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묘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이 됩니다. 묘월이라고 하는 거 어저께 말씀드렸죠. 경칩이 되면서부터 묘월이 되는 거고요. 묘월은 경칩과 춘분이라고 하는 절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물론 춘분이라고 하는 것도 나름대로 절기로서의 의미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명리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경칩이 되는 것이고, 경칩은 인월에서 묘월로 전환이 되는 기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월 공부할 때 인월은 초춘, 초봄이라고 했죠. 묘월은 중춘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봄을 완연하게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묘월이 대표적이고요. 또 묘진월 같은 경우에는 오행으로는 목요왕한 모강절이 된다. 그래서 인월은 목의 제가 임관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된다 그랬죠. 가장 목이 왕한 것이 바로 이 묘월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근데 알아볼 것은, 인월은 목이 왕한데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지장간이 무토, 병화,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묘월은 지장간이 뭐가 있습니까? 간목과 을목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목이 왕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둘 건, 인중에 있는 무토는 쓴다 안 쓴다? 격을 취용할 때는, 용신을 취용할 때 무토 쓰지 않고요. 묘월의 간목 또한 격을 취용할 때나 용신을 취용할 때 쓰지 않습니다. 이제 대체적으로 일수 계산할 때 쓴다라고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용신이라든가 격을 취용할 때 병화 간목을 쓰는 것이고, 묘월은 을목만 쓸 수 있다. 그리고 인월의 본기는 간목이 되는 것이고요. 묘월의 본기는 을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목은 대림목이라고 했죠. 대림목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을목 같은 경우는 화초나 화목과 같다, 꽃을 피우는 화초나 화목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토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일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기토 입장에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같냐면 씨앗과 같아요. 씨앗 내지는 묘종이라고 할까요? 묘종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량한 씨앗이라든가 묘종과 같은데, 기토 입장에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잡초와 같습니다. 잡초. 그래서 기토가 간목을 보면 아주 좋은 씨앗이라든가 묘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기토일간이 묘목이라든가 을목이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잡초가 무성해지는 것이 되죠. 그래서 기토는 을목 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토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 인월은 간목 자체가 왕한 것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보지만, 묘월의 기토는 목이 왕한 것 같지만은 뭐가 왕하다?
잡초 같은 을목이 왕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을 잘 취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묘월의 기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을 쓰는 이유가 뭐 어디에 있다? 묘에 있는 을목은 잡초가 있기 때문에 잡초는 버리는 것이 낫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기토에다가 좋은 묘종을 심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묘월의 기토는 간목을 취용하게 되고요. 간목만 취용해서는 안 되고 이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기토를 윤토해 줘야 되겠죠. 윤토, 땅이 마르게 되면 저 묘종인 씨앗이 발화가 되지 않고 자랄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병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여기서는 조후의 개념은 아니지만 왜 병화가 필요하냐면 묘월에 목이 왕하게 되면 일간 기토는 약하고 관살이 왕해지게 되죠. 그러면 좋게 말하면 신약 관왕이고요. 묘월의 기토라고 하는 것은 살중신경이 되기 때문에 조후 때문에 병화를 쓰는 것은 아니지만은 약한 일가를 갖다가 생조해주는 개념에서 병화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묘월의 기토 또한 병화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별도로 잘 쓰지 않았던 간목이라고 하는 것, 개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적절하게 배합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묘월의 기토가 좀 배합하는 것이 좀 어려운 게 병화, 개수, 간목을 모두 얻어야지만 상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매우 배합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요. 오늘의 명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일간 기토가 되겠죠. 기토일간이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게 되면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사주 전반의 틀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월령과 일간과의 관계,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가지고 격을 놓고 보게 됩니다. 오늘 기토 음토가 되는 것이고요. 묘목이라고 하는 것, 월지에 있는 묘목이라는 것은 음목이 되죠. 음목. 그래서 음대 음이 되는 것이고,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 토를 극하는 관계, 목극토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토가 목을 보게 되면 저거는 관성이죠. 극아자, 나를 극하는 관계가 되겠죠. 극아자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참고로 악극자, 내가 극하는 것은 뭐예요? 재성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또 재성 될 때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나를 극하는 극아자가 되기 때문에 관성이 되는 것이고, 양대음, 음대양의 관계가 되면은 이거는 정관이라고 하죠. 정관이라고 하는 것, 바른 남편, 바른 직장, 바른 법, 윤리, 도덕과 같은 개념이고요. 오늘같이 음대음, 양대양이 되는 경우에는 이거를 칠살이라고도 하고, 내지는 편관이라고도 합니다. 칠살, 편관, 우리가 비유를 할 때는 뭐로 비유를 하냐면 질병, 도적, 적군, 관제, 구설, 심하면 송사,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면서 정관은 좋고 칠살, 병관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보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오늘 기토 일간에서 보는 칠살 병관을 아까 말씀드렸죠. 잡초와 같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격국, 그래서 일단 칠살 격이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편관격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묘월은 목이 굉장히 왕한 반면에 일간 기토는 약합니다. 그래서 신약, 살, 왕한 사주 내지는 살, 중, 신경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됩니다. 일간이 약하면 반드시 약한 일간을 생조해 주거나 방조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일단 관살이 왕하고 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생조는 인성으로 하는 것이고, 기토 입장에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뜻하는데, 기토라든가 무토가 좋아하는 화는 정인이 아니라 양화인, 병화를 얻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기토일간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 약간 기토를 갖다가 도와주는 뜻은 양화인, 병화가 있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묘월 같은 경우에는 조후의 의미가 크게 없으니까 그냥 토가 좀 세력을 얻어도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묘월은 잡초 같은 을목 이 왕한 것이기 때문에 간목과 개수를 아울러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연지를 보게 되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와 있죠. 이거 관살혼잡으로 보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관살혼잡으로 보지 않고요. 천간으로 간목이라든가 을목이 천간으로 투출했을 때 일간이 어느 정도 세력이 있으면 이거 관살혼잡으로 보지만, 기토일간이 묘월에 태어나서 인목까지 받다 관살혼잡이 아니고 이거는 살중 신경으로 그냥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월간의 개수라고 하는 거, 수는 한 점 정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연간에도 임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는데, 일간이 어느 정도 세력이 있을 때는 재성을 감당할 수 있고 관살도 감당할 수 있는데, 일간이 뿌리가 거의 없죠. 물론 이제 인중병화가 있긴 하지만은 이건 암생, 숨어서 생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일간 기토가 이렇게 왕하다고 보죠. 이거는 굉장히 약한 거고요. 요 정도 되면은 사주는 뭐예요? 이건 제살태왕한, 제살태왕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약한 일간을 갖다가 도와줄 그러한 글자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일지를 보게 되면 미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기미일주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기미일주 간여지동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간여지동, 천간과 지지가 같다. 천간도 기토, 토가 되고요. 지지로 미토, 토가 되니까 같은 오행의 천간, 지지로 있기 때문에 간여지동이라고 하는데, 간여지동이면은 대체적으로 뭐 남편 덕이 없다, 뭐 아내 처덕이 없다 이렇게 보지만, 간여지동도 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간여지동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묘월의 미토를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거는 합이 되죠. 원래는 해묘미 삼합이 되죠. 삼합이라고 해서 목국을 이렇게 형성하게 되는데, 일단 뭐 해수를 얻기 때문에 묘미 반합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해서 목이 왕해진다. 김일주가 간여지동인데 묘미합하게 되면 일간이 굉장히 왕한 것은 아닙니다. 다 조금 그냥 일지토가 있기 때문에 간신히 내가 뿌리를 두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셔야지, 김일적 간여지동만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 틀이 일간이 왕하다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목이 굉장히 왕한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런 경우 다시 화를 좀 봐서 일간 기토를 좀 생주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묘월에 수도 필요한데 수, 임수, 개수가 지지로 뿌리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시에서는 일간을 도와주는 글자, 그 다음에 수가 뿌리를 좀 얻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생시가 있는지는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시가 되게 되면은 일단 자수를 이렇게 보게 되겠죠. 시지에서 자수를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임계수가 뿌리를 얻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은, 이 임계수가 뿌리를 얻으면 또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수는 목을 생해주는 역할. 그래서 제살이 굉장히 태왕한 그러한 사주가 되는 것이죠. 화를 봤으면 좀 좋았을 텐데 화를 보지 못했고요. 기토가 간신히 묘미 한몫한다 하더라도 미토 자체가 전체가 없어지고 목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간신히 통근할 수가 있습니다. 임중병화를 용신으로 지정해서 기토를 생해 줘야 되는데, 임수개수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면 임중병화를 쓰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거 운을 어디로 가야 됩니까? 목화운보다는 목화운으로 가니까, 목화운보다는 이거는 화토운을 만나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보는 거고요.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특히 임수가 투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가 많아지게 되면 기토는 사수동류가 된다고 하죠. 이거 잠이 원진이라고 해서 물론 나쁘다고도 볼 수 있지만 수의 뿌리를 얻은 것 자체는 나쁘지 않죠. 단 뭐가 문제였다? 기토를 생주해 줄 수 있는 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좀 문제였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을축시 되면은 충미충이 되죠. 충미충이 되기 때문에 묘미합은 성립이 되지 않고요. 충미충은 같은 토충, 붕충이라고 하죠. 토충이기 때문에 토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토가 오히려 왕해진다. 일간 기토 자체는 세력을 얻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임계수가 충미충이 됨으로 인해서 임계수의 뿌리가 없어지는 것은 문제가 되겠고요. 또 묘월에 을목 투출하게 되면 이건 칠살격이 되죠. 이 을목은 굉장히 왕한 칠살이 되는데 기토를 갖다 파극하게 됩니다. 물론 기토가 충미충이 돼서 일간 기토가 세력은 없지 않아 있지만, 이거는 일간보다는 당연히 월등하게 칠살이 왕한 것이기 때문에 갑자시보다 더 좋지 못한 그런 생시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병인시가 되게 되면은 물론 다시 관살이 왕해지는 것은 뭐 좋지만은 되지만은 병화가 투출되어 있어서 기토를 생해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다. 단 중요한 건 수가 뿌리가 없다라고 하면 천간에 있지만은 저건 뿌리가 없는 임계수는 금방 말라버리죠. 묘월의 기토가 한자, 즉 봄에 가뭄이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디로 간다? 금수운으로 가서 수의 기운이 좀 살아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 바로 화운 가게 되면 임계수 말라버리죠. 기토 마치 여러분들 이제 봄에도 그렇고 여름에도 그렇고 비 안 오면 밭이 되게 되게 파랗게 마르고 논밭 같은, 특히 논 같은 경우는 거북이
껍질처럼 싹싹 발라지죠. 그렇게 변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묘지 같은 거 정화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병화하고 정화의 공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화는 큰 의미가 깃으로 새겨지는 큰 의미는 없고요. 무진시 같은 경우는 화는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비견 겁재를 갖죠. 이렇게 되면 이거 일간이 신강해집니다. 신강해지기 때문에 수도 임계수가 이거 진의 뿌리를 뒀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화가 필요 없다라고도 물론 볼 수 있지만은 이건 또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또 화가 오히려 부족하게 되고요.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또 수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예요? 금수운으로 가도 썩 좋을 것 같지 않고요. 목화운으로 가도 썩 좋을 것 같진 않다. 그러면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을까? 저는 그래도 만약에 이 사주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세운에서 이거는 수를 보충해 주는 것이 낫다. 만약에 금수으로 가게 되면 화가 부족한 상태에서 수가 많아지는 것은 결코 좋지 않은 그런 국세가 되겠죠. 기사시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로 기사시도 마찬가지. 이거는 이제 지지로 수기가 하나도 없죠. 수를 생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뭐 군비쟁제 이런 것도 뭐 이론상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묘월의 기토가 수기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화를 얻었기 때문에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한 가지 임신시 정도 더 볼까요? 임신시 같은 경우는 이게 수가 약할 것 같지만 신금 하나에 신금은 수의 장생이고요. 임수 투출되어 있죠. 개수 투출되어 있죠. 임수 다시 이건 수가 굉장히 왕한 겁니다. 이건 당연히 목화운 가야 되고 어떤 분들이 가끔 질문한 게 이거 인신충 되게 되면 연지 있는 임목과 시지 있는 임목 신금이 인신충하게 되면 얘가 깨지기 때문에 수가 약한 것 아니야 이렇게 놓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건 인신충 되지 않습니다. 원격 떨어져 있으면 충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충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건 충 되지 않고요. 이거는 오히려 수가 좀 많기 때문에 화토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화토운으로 가는 뭐 예를 들어서 목화토운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금수운으로 갔을 때는 수기가 좀 많아지게 되고 무신대운은 이렇게 인신상충 기유대는 묘유충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수운으로 가냐? 그럼 이때 또 충이 되겠죠. 결국은 일단은 초년운이 그러면 초년에서 중년까지 좋은 운세로 가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오늘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이 또 행복하셔야지 일주일 내내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기후도 따뜻해져서 이제 중춘인 묘월 이제 앞으로 만개해지는 꽃들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행복한 봄 나날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